현안들에 대해서 얘기하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박정우 기자는 저와 네. 계속 함께 하고요. 그리고 황희두 이사가 곧 저희와 함께 하면서 네. 두 분 모시고 즐거운 시간 한번 가져보도록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황희도 이사가 네. 사실 지난 한 2주 동안 네. 1시간 같이 저희 했었는데. 그랬었죠. 분량이 네. 오늘 줄었습니다. 30분으로. 아쉬울 것 같아요. 아쉬울 것 같아서 네. 오늘 황희도 이사한테 좀 발언 기회 좀 많이 주고 말씀을 좀 많이 들어야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말 많이 안 하고 싶다는 거잖아요. 지금 이 사람이 지금 뭐 하시는 겁니까? 제가 너무 아니 말을 많이 오마이TV에서 하면 너무 많이 했구나 말을. 그러니까 이제 힘이 든 거죠. 그렇지 않습니다. 뭘 그렇지 않아요? 그리고 근데 보니까 예, 지금 반올림하면 100명입니다. 100명이죠. 반올림하면 저희는 반올림합니다. 반올림하죠. 네, 50명 넘었으니까. 넘어가면 바로 100명이라고 바로 얘기합니다. 100명. 저희는 100명입니다. 그럼요. 그리고 곱하기 100. 만 명입니다, 지금. 만 명이 와 있습니다. 만 명이. 네, 만 명이 보고 있는. 예, 대단합니다. 왜냐면 여기 들어오신 네. 분들이 1대 100이거든요. 일당 100. 일당 100. 네. 일당 100이니까 거의 지금 만 명에 육박하는 만 명이 넘는 분들이. 근데 이제 우리 네. 최수근 해병 네. 순직 사망 사건 특검법 관련해서 이제 뭐 주진우 의원 얘기도 해야 돼. 그건 아주 그냥 예. 얘기하기 싫고요. 예. 오늘 새로운 뉴스를 들으셨습니까? 네. 혹시 박정우 기자님? 아니 예. VIP, 그러니까 예를 들면 그 카톡방이 있었잖아요. 네. 골프 그 초대했다는 단톡방이 있었고 그렇죠. 그 단톡방에 이모 씨가 있었잖아요. 네. 그런데 그 제보자가 있습니다. 그 안에 제보자가 이제 공처에 수사를 받았는데 맞아요. 조사를 받은 거죠. 네. 공처에가 조사를 받았는데 공처에 가서 했던 얘기가 녹취가 있다. 그 녹취가 VIP에게 얘기해서 그러니까 사표 내지 마라. VIP에게 얘기해서 해결하겠다. 이런 얘기라고 들었습니다. 네. JTBC가 지금 단독 보도를 한다고. 황희두 이사 들으셨습니까? 네네네. 지금 어떤 올라왔습니다. 어떤 내용? 방금 말씀하신 게 핵심이고, 네. 뭐 그거 말고도 뭐 별 이제 4개가 될 거니까. 별 4개가 될 거니까. 이제 곧 진급할 거다. 진급할 거다. 거기에 붙여서 그 두 가지가 지금 핵심적인 내용 같습니다. 2개인데 4개로 바로 진급합니까? 그러니까 3개, 이제 3개에서 4개 이렇게 간다고 다 이제 마치 이 준비가 돼 있는 거죠. 근데 그게 좀 이해가 안 되는 게 물론 그 해병대 사령관은 3스타예요. 네. 해병대에서 제일 높이 올라갈 수 있는 게 별 3개예요. 네. 4개가 가능한가? 해병대에서 물론 합참의장이나 뭐 이거 하면 가능은 한데 해병대 출신이 4개를 다룬 적이 있었는지 제가 모르겠네요. 기억이 안 나는데 어쨌든 그 최초로 아마 네. 만들겠다라는 그런 얘기를 이번 정권에서 별 4개까지 간다 이런 얘기가 그동안 나왔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 대상자가 임성근 사단장이 될 거다. 이렇게 이제 추측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근데 지금 JTBC 보도에 따르면 녹취록까지 있다고 하면 이건 네. 명백하게 노비를 한 거로 보여지는 거잖아요. 녹취록이 있다고 그쵸. 하니까. 음성이 나왔어요. 네, 보도가 방금, 됐습니까? 올라왔습니다. 네. 박정우 기자는 이제 못 들었죠. 방송하느라고. 네, 지금 막 이제 올라왔는데, 네. 그러니까 이른바 이제 도이치 모터스 네. 주가 조작 의혹 거기서 이제 등장을 했던 이모 씨. 네. 네. 이모 대표 블랙펄 인베스트 네. 이모 네. 대표가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네. 이 VIP가 뭐 지켜주는 거냐 이런 물음을 이 대표한테 하니까 네. 이분이 그렇지 뭐 이렇게 그렇지. 얘기를 했고 그리고 임성근 사단장이 진급 책임질 수 있는 것처럼 발언을 한다 하는 내용도 녹취록이 담겨 있는데 사표 내지 마라. 해병대 별 4개 만들 거거든. 그러니까 해병대에서 별 4개가 탄생하니까 지금 물러나면 안 된다. 별 2개지만 4개까지 간다. 이 얘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자, 생각해 보세요. 그러면 이모 대표라는 사람은 연결고리가 김건희 여사밖에 없어요. 네. 그렇죠? 대통령과 직접적인 연결고리는 아직은 없잖아요. 그러니까 그 도이치모터 주가 조작에 연루돼 있는 사람이고 그렇기 때문에 김건희 여사 주가 조작에 연루돼 있다고 볼 수 있을 텐데 네. 그 의혹에 그러면 김건희 여사를 통해서 로비를 하겠다는 말로 이해해도 되겠습니까? 그렇게 이해할 수 있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실제로 도이치모터스, 그러니까 블랙펄 인베스트먼트가 네. 대놓고 그 박현택 의원도 표를 공개했을 때 네. 그때 본격적으로 알려지지 않았습니까? 그렇죠. 그리고 이제 본인 목소리까지 지금 나온 상황이고 그 내용을 들어보면 막 뭐 언론 막 욕하고 막 그런 식으로 얘기하거든요. 그러니까 그 실체가 다 드러나서 지금 이제 더 구체적인 보도가 쭉 이어지지 않을까 싶습니다. 박정우 기자는 네. 이제 지금 현재 모릅니다. 누군지. 현재로는 제보자가 누군지 모르지만 추측만 나올 뿐이고 그거를 권성동 의원이 얘기한 적이 있었습니다. 한번. 네, 박정우 네, 기자 기억나시죠? 네. 네. 그 추측되는 분을 직접 인터뷰도 하셨죠? 네네. 아, 근데 목소리 톤이 이게 그 음성 변조가 돼 있긴 한데 네. 누가 봐도 특유의 그분이세요? 톤이, 예. 그분이시랍니다. 예.
인터뷰 하셨잖아요. 왜 또 안 한 척 하세요? 저는 인사만 받았습니다. 필승. 저한테 필승 인사를 해서 인사만 받았고요. 저는 그때 그 총선 때 그 용산역의 현장에 나갔는데 그 앞에서 연설하시는 게 정말 많은 공감대를 이끌어내시더라고요. 아, 익명입니다, 익명이에요. 누군지 몰라요, 우리는. 네네. 그러니까 누군지 이번에 모릅니다. 이제 그 변호사와 그 이 대표가 통화한 내용 그게 네. 지금 녹취가 공개된 거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그 녹취가 이 변호사와 그 이 대표가 통화한 내용이기 때문에 결국 뭐 이 변호사한테 나왔다 이렇게 뭐 볼 수밖에 없는 상황 아니겠습니까? 그렇게 추측이 되죠. 추측이 뭐 되는 상황이죠. 그런 상황인데 그렇습니다. 어쨌든 그 내용을 봐야 된다 우선은 내용을 보면 이 변호사가 이 대표한테 임성근 사단 얘기를 물어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난 이제 5월에 그러니까 골프 가려고 준비했던 대화방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 대화방에서 얘기를 하다가 안 됐잖아요. 네, 안 됐죠. 성사가 안 성사는 됐잖아요. 안 그래서 됐죠. 그 얘기를 막 물어봐요. 변호사가 물어보니까 대답을 합니다. 뭐라고요? 아, 임성근이 그러니까 이 대표가 이렇게 얘기해요. 그러니까 말이야. 아니 그래서 임 사단장이 사표를 낸다고 그래가지고 A가 전화 왔더라고. A가 이제 전 청와대에서 근무하던 그 직원이죠. 직원. A가 전화 왔더라고. 그래가지고 내가 절대 사표 내지 마라. 내가 VIP한테 얘기를 하겠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 VIP한테 직접 얘기하겠다 얘기를 한 거잖아요, 지금. 그렇죠. 근데 직접을 할 수 없지 않겠어요? 누군가 직접 통하지 얘기한다. 않겠어요? 아니면 VIP를 딴 사람은 착각하고 있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진짜 VIP가 저는 착각이라고 얘기하고 항의도 이사가 진짜라고 야. 얘기했습니다. 근데 이미 뭐 많은 분들이 박정 알고 기자 있잖아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VIP 얘기했다는데 VIP는 누굴까요? 전 잘 모르겠습니다. 이거 취재 중입니다. 지난주하고는 상황이 아니, 달라졌는데 취재하고 지난주 좀 있어요. 세게 황희도 이사 네네. 지난주에 약간 세게 얘기하지 않았어요? 아, 네, 맞습니다. 왜 이러는 거예요? 제가 두 분께 많이 배워가지고 지금 자, 최진봉 교수님 완샷 계속 무슨 잡아주세요. 완샷이에요? 완샷을 계속 잡아주시고. 그래서 뭐 이 구명 로비 관련한 내용이 녹취를 통해서 드러난 거 아니겠습니까? 사실 그렇죠. 여기에 대해서 이 대표한테 JTBC 취재진이 물어봤어요. 이거 어떻게 된 거냐 그랬더니 자신이 따로 한 것은 없고 A 씨가 아마 그 옛날 청와대에 있던 직원 A 씨가 한 말을 그대로 한 것으로 기억한다. 그럼 A 씨가 했다는 거예요, 청탁을? 모르겠어요. A 씨가 한 말이 말을 안 그대로 맞잖아요. 얘기했다는 그런 얘기인데 그러니까 내가 한 건 없다라고 하는데 근데 자신의 목소리가 계속 다 들어가 있고 네. 내가 얘기하겠다 이렇게 했는데 본인이 과연 본인 어떻게 된 말로 거냐. 내가 얘기했다는 거잖아요. 네. 말이 안 되는데. 자기 음성이 나왔기 때문에 네. 이건 뭐 사실 빼박이고요. 뭐 이제 언론 뒷부분 보니까 뭐 이게 뭐 허풍이었을 수도 있으니까 좀 더 수사해봐야 된다 하는데 어쨌든 이게 뭐 만약에라도 꼬리 자르기를 한다고 생각을 해도 그렇게 끝낼 수가 없을 겁니다. 왜냐하면 주가 조작으로 깊이 얽혀 있고 이게 뭐 예전이었다면 대충 털어주고 덮어줄 수 있었을지 모르지만 지금 우리가 이렇게 유튜브를 통해서 실시간으로 다 보고 있고 특히 민주당에서 이번에 청문회를 너무나 잘했기 때문에 이건 그렇게 넘어갈 수 없을 겁니다. 알겠습니다. 근데 왜요? 어쨌든 지금 보면은 뭐 여러 이제 모든 언론사 거의 다 이제 이걸 녹취를 받아서 보도를 좀 하고 있는데 이렇게 얘기를 했네요. 그 이전 대표 그 블랙펄 인베스트 그쪽 어떻게 편집하고 유도를 해서 제가 그렇게 얘기를 한 것으로 녹취했는지 모르겠다. 또 편집이 이런 얘기도 늘 하고 저런 있고. 시기야. 네. 뭐 녹취가 나오면 편집됐다. 그리고 이제 대화에 등장한 A 씨 전직 청와대 그 직원 경호처 직원은 임 전 사단장이 사표냈다는데 참 안타깝다 정도로 이 사람들 이전 대표에게 얘기를 했고 당시 이전 대표의 김 여사 인맥을 몰랐다 또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이게 국민들 완전히 무시하는 거예요. 바이든 날리면 때도 똑같은 얘기잖아요. 맞습니다. 듣기 평가하는 거예요, 뭐예요 지금? 이제 저게 또 녹취가 다음 나왔는데. 단계로 뭐 북한, 중국 소행이다 이렇게 가죠. 네. 북한 이게 북한에서 또 녹취도. 뭐 야, 진짜. 그런 식으로 맨날 말장난만 했던 거를 이미 2년 동안 우려먹었기 때문에 이제 뭐 쓸 수 있는 방법도 없습니다. 너무 많이 써먹었어요. 이게 공수처가 이거 이제 녹취를 확보하고 있다는 거예요. 공익 제보자 누구라고 얘기 안 했어요, 변호사가. 저희는. 박정우 기자가 인터뷰 하신 분이라고만 얘기했습니다. 이 변호사가 제출했기 때문에 공수처가 수사를 하고 있어요. 경찰 수사는 어제 다들 이제 보시면서 많이 절망하셨을 텐데 공수처가 과연 제대로 수사할 수 있지? 너무 소스는 너무 많지 않습니까? 많죠. 이걸 어떻게 잘 꿰서 수사 결과를 내놓을지 좀 봐야 될 것 같고요. 어쨌든 이렇게까지 공익제보자가 공익제보를 하고 있는 이 사안까지도 과연 부인하면서 그냥 뭐 뭉개고 넘어갈 수 있을까? 이렇게 그러니까. 국민은 지켜보고 있습니다. 근데 이렇게 네. 증거가 여러 가지가 나오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대통령은 거부권을 행사했습니다. 네. 그것도 하와이에 있으면서. 네.
뭐 어떻게 보세요? 하와이에 가서 이걸 그렇게 급하게 사인해서 전자결제를 할 사안인지도 궁금하고요. 어떻게 보십니까? 그러니까 뭐 국무총리랑 법무부 장관 이런 사람들도 또 신나가지고 네. 뭐 지난번보다 더 뭐 위헌성이 있다는 식으로 얘기하는데 뭐 사실 예상은 했잖아요. 예상은 했는데 뭐 결국에는 이게 오히려 더 뭐 윤석열 탄핵 청원이라든지 이런 거에 기름을 끼얹고 있다. 예. 그런 생각이 들고 지금 보니까 신원식 장관 청원도 올라왔더라고요. 혹시 이건 아직 모르신 분들은 아, 그것도 거기 이제 가서 또 해야 검색하면 되네. 바로 나옵니다. 5만 명을 신원식. 일단 넘겨야 되기 때문에. 예, 5만 명을 넘겨야 네, 된다. 신원식 탄핵까지도 그 청원까지 올라왔기 때문에 그것도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예. 근데 뭐 결국에는 이제 예. 국회에서 어떻게 될지를 좀 봐야 되는데 예. 200석이 돼야지 재결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예, 맞아요. 국민의힘을 보니까 근데 막 에어싸고 국회의장 에어싸고 김병준 에어싸고 이런 거 보니까 예. 8표. 뭐 8표. 안철수 의원은 지금 이제 찬성하겠다 계속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얘기하고 7표. 있죠. 7표. 7표도 나오기 참 쉽지 않겠다.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근데 이게 전당대회 이걸 좀 시기를 늦춰 전당대회 끝나고 나서 하게 되면 어떤 변수가 있지 않을까요? 어떻게 보세요? 국민의힘 전당대회 끝나고 만약 표결을 하면. 근데 지금 돌아가는 상황들 보면 뭐 예를 들어서 뭐 김재섭 의원이라든지 예. 뭐 이런 쪽 얘기하는 것도 보면 그나마 자기네들의 최후의 선이 그 한동훈 아닌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한동훈의 그 제3자 추천안으로 가자. 예. 여기까지로 이렇게 해놓고 특히 지금 안철수 의원 막 엄청 뚜까 맞더라고요. 개인적으로 뭐 윤리 갔어요. 당윤리. 당윤리 가고 지금 막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네. 그리고 지금 막 터지고 있는 뭐 사실은 그 감희 논란이잖아요. 이게. 네. 예, 그 논란을 보면 뭐 그닥 희망은 없어 보입니다. 없다 보인다. 근데 이제 그렇게 버티다가 결국 윤석열 지지율은 계속 꼬꾸라질 거고 그 시점에 이제 눈치를 보면서 눈치 게임이 시작될 텐데 그래서 당장 지금 이 시점에 막 올해 안에 빠르게 뭐 결과를 보고 싶다고 생각하더라도 그러니까 그게 안 되더라도 너무 실망할 필요는 없다 생각을 없다. 합니다. 예. 왜냐면 선거는 계속 돌아오는 거고 국힘 안에서도 지금 안철수 의원이 저렇게 뚜까 맞지만 눈치를 보면서 그러니까 민주당 의원들 만나면 또 다른 얘기 막 한다잖아요. 막상 근데 그 현장에 가면 그렇게 못하는 상황이지만 그러다가 이제 계속 자기네들의 미래가 불투명해진다. 시간이 가면 갈수록 윤석열의 그 기간은 짧아지지 않습니까? 군대 전역처럼. 네. 그렇기 때문에 그 간을 보는 사람들이 더 좀 많아지면 많아질수록 특히 그 국힘 입장에서도 골치가 꽤 아플 거라 생각합니다. 근데 이게 녹취록까지 나왔는데 국민의힘 내부에서 7석이 안 나온다. 이것도 참 그렇죠. 네. 비극이라고 볼 수밖에 없죠. 국민들이 얼마나 여기까지 나와 실망했어요, 있는데. 그러면. VIP라는 말까지 나왔는데 지금. 그러니까 네. 이게 그렇지 않아도 이 의혹이 계속 단톡방이 공개될 때부터 이런 의혹이 있었잖아요. 이거 분명히 김건희 여사와 연관된 게 아니냐. 네. 근데 그거에 대한 녹취록까지 나와버렸어요. 이건 부인할 수 없는 상황인데 그래도 막 부인을 하고 있잖아. 네. 그래서 아까 한기도 의사 말에 나는 야 어떻게 그렇게까지 할까 했는데 또 북한 뭐 중국 북한 소행이라고 얘기한다. 그런 거 그렇게까지 너무 할 많이 수 있을 것 써먹었죠. 같아요. 네. 저는 그 김건희 해킹 당했다 뭐 이렇게. 김건희 여사 이제 문자 네, 네. 그 나올 구멍은 나올 때는 김건희 여사 쪽밖에 그렇죠, 없잖아요, 없어요. 사실. 네. 한동훈 네. 위원장이 할 일은 없고. 그렇죠. 네. 김건희 여사가 안 좋다 이렇게 하면서 아까 언급하신 것처럼 북한에서 해킹해서 이게 네. 잘못 해킹돼서 나온 거 아니냐 이런 또 해명까지 나올까봐 저는 걱정됩니다. 왜냐면 실제로 윤석열 탄핵 청원 같은 경우도 못 믿는다는 거 아니에요. 130만이 이렇게 할 수 있다고 믿을 수가 없다. 이거는 저 좌파들이 또 저 이상한 짓 하고 막 북한이랑 또 이게 실제로 그때 예전에 그 월드컵 올림픽이었나 그때도 그 막 그러니까 다음 포털 그 시비 걸 때 막 박성중 이런 사람들이 그것도 난리 쳤거든요. 그때도 또 중국 막 북한 얘기했었어요. 그런 수법들을 너무 많이 써먹었다. 예, 그리고 대선 후보 때도 막 답변하지 마십시오. 좌파입니다. 그러니까 계속 자기들 비판하면 좌파다. 그래서 지금 이 세계관 자체가 윤석열 비판하면 다 좌파가 돼서 거의 태극기 부대 제외하면 다 좌파예요. 그리고 이 좌파 세상이 돼버린 거죠. 한동훈 위원장 지금 다 좌파죠. 김경률, 진중권 이런 좌파들하고 어울린다고. 그렇게 공격한다니까요. 네. 저쪽 그 홍준표 원희룡 시장도 쪽에서 그렇고. 홍준표 그러니까. 좌파라고. 한동훈 위원장 입장에서 참 다 개딸이고 다 좌파고. 난감할 것 같아요. 난감할 것 같아요. 아니 그럼 뭐 이 보안 안보 문제 얘기하면 사실은 네. 윤 대통령이 우즈베키스탄에 있는 이종석 장관한테 전화 건게 그게 개인 폰으로. 전화 건게 너무나 그게 다 안보를 해킹 피하는 거 당하는 아닙니까? 거지. 네. 이해가 맞습니다. 안 돼요. 주진우 의원이라는 사람 어떻게 보십니까? 저는 계속 말씀드리지만 네. 이 소시오패스의 전형이라 봅니다. 음. 왜냐하면 그 결국에는 목적 달성을 위해서는 네. 그 인간 다른 사람까지도 얼마든지 수단화할 수 있다는 그런 걸 보여주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보통은 이제 성공을 위해서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는 사람들을 보고 네. 우리가 소시오패스라고 얘기를 하는데 네. 지금 저런 얘기들을 보면
딱 그런 짝이라고 생각이 들어요. 왜냐면은 결국엔 이게 비판을 받았잖아요. 그 말도 안 되는 뭐 파손 얘기를 했다가 논란이 됐으면 자기가 좀 비유가 부적절했다. 네. 비판 감내하겠다. 다음부터 안 그러겠다 하는 게 원래 정상적인 루트인데 그치. 뭐라 그랬습니까? 이것도 민주당 프레임이다. 아니 생방송으로 이걸 다 봤는데 근데 갑자기 이게 민주당이 프레임 걸고 있다는 거예요. 뭘 걸고 있는 그러니까요. 아니 그러니까 아까 말씀드렸지만 뭐 중국, 북한, 좌파 얘기, 그다음에 뭐 프레임 얘기 저들이 늘 써먹는 방법이고 여전히 반성도 없고 그러니까 이게 또 마찬가지로 왕 비서관 얘기를 듣고 있지 않습니까? 왕 비서관이 실컷 폭탄 터뜨리고 있다. 그렇게 봤습니다. 군 계급에 대해서도 잘 이해를 못하고 계신 것 같아요, 박정우 기자님. 그렇죠. 그러니까 헷갈릴 수 있어요. 이병, 근데 일병, 군대를 삼병, 갔다 온 병장인데. 분이라면 헷갈리기가 좀 어렵지 않을까요? 안 갔다 왔잖아요. 5급. 아, 그렇군요. 면제. 사실상 면제죠. 그러니까 군대를 안 갈 수 있다 보는데 네. 안 갔다 왔으면 최소한 이제 군대를 다녀온 사람들에 대해서 조금이라도 더 섬세하게 생각하고 특히 군 인권에 대해서 더더욱 좀 신경을 쓰는 게 보통 사람들의 생각 아닙니까? 그렇죠. 근데 정치한다는 사람이 자랑스럽게 이렇게 나와가지고 손가락으로. 네, 손가락으로 1병, 2병. 아니 왜 3병 4병 하지 그랬어? 4병. 그래서 4병으로 부르는구나 이렇게 생각했을 수 그래서 있는데 사병으로. 아니 그러니까 이게 그 태도 자체가 문제라는 겁니다. 네. 네, 모를 수는 있죠. 근데 뭐 그렇게 잘났냐고요. 그러니까. 군에 대해서 이렇게 이제 필리버스터로 나왔는데 네. 계급 체계도 잘 모르고 나왔다. 네. 국민들 볼 때 정말 준비 안 하고 나왔다 생각이 드는 거고 그다음에 이제 군 장비 파손에 비유한 얘기, 그렇죠. 비교한 그게 얘기. 이제 가장 큰 문제. 이건 주진우 의원은 군 행정권 남용의 폐해를 국민이 이해하기 쉽도록 설명한 거다 이렇게 해명을 했는데 예. 그럼 왜 이렇게 비유를 합니까? 그러니까 사람의 생명은 한번 희생이 되면은 살아 돌아올 수 없잖아요. 그건 장비요. 군 장비는 파손되면은 아유, 뭐 손망실 처리해서 그렇죠. 새로 하면 되죠. 새롭게 구매를 합니다. 그렇죠. 근데 사람의 너무 생명을. 다른 건데 이걸 가지고 얘기해놓고 비판이 나오니까 아니 왜 나는 이해하기 쉽게 절차적으로 설명한 건데 왜 그게 문제야 이렇게 나오니까 국민들이 이해할 수가 없는 거예요. 이해가 안 되죠. 그러니까 어떤 생명에 대한 존중이나 있는 건지 이런 생각이 들 정도예요. 근데 국힘도 웃긴 거죠. 국힘이 그러고 나서 청문회 스타가 또, 그러니까 청문회가 아니라 그 필리버스터 스타가 나왔다고. 예. 닥쳐요? 예. 아니 뭐 스타라고 띄워주더라니까요. 그거 보면서 저기는 무슨 세상일까? 저들이 공유하는 세계관은 뭘까? 어떻게 저걸 보고 스타라고 띄워주지? 그래서 같이 욕 먹고 있어요. 지금 아니 말도 안 되는 비유했다고 욕 먹고 있는데 같이 욕 먹고 저런 인간 스타라고 띄워준 저 당도 똑같다. 네. 자업자득이죠 뭐. 에휴. 그러니까 뭐 거기서 이제 숙면 취하신 분들하고 숙면 취하시. 그러고 일어나갖고 자기 이름 검색하고 뭘 보고 배웠겠습니까? 지금 홍준표 막 이런 사람들 보세요. 예, 예. 맨날 기사 떴나? 기사 떴나? 내가 자는 거 어떻게 알았지? 기사가 떠보면 그러니까요. 생중계가 됐습니다 다. 네, 오마이TV에서. 아 역시 오마이TV. 예, 오마이TV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더 재밌는 거 유상범 의원이 그때 그거 하고 있었잖아요. 필리버스터. 그거를 하면 2분할을 했는데 네. 보통 필리버스터 하는 사람을 주로 하고 네. 조그만 화면으로 조는 거 해야 되잖아. 네. 조는 걸 큰 화면으로 하고 유상범 의원을 조그만 화면으로. 그러니까 조는 게 너무 크게 나와서 화면 전체에 꽉 차게 이러고 있는 게 그게 다 잡히고 유상범 의원이 이렇게 조그맣게 나오는 거잖아. 덕분에 캡처 잘 쓰고. 그게 뭐 다 이제 퍼졌죠. 예, 언론사마다 다 난리가 났습니다. 캡처해서. 정말 큰일이 하셨습니다. 그렇죠. 네. 자, 오마이TV 많은 사랑 부탁드리겠습니다. 오마이TV 기둥은 접니다. 네. 박정호는 그냥 네. 따라오는 애예요. 아, 다른. 그럼 나중에 뭔가 이제 저쪽에서 시비를 걸 때. 예. 최진봉 교수님 걸면 됩니다. 그거 아닙니다. 완샷 잡아주세요. 그때는 박정호 최진봉 교수. 아, 기둥이 이기를. 아니 그때는 안 하겠습니다. 자, 국민의힘 전당대회 얘기 해야 될 것 같아요. 네. 소위 이제 읽고 씹는다 이런 표현을 쓰잖아요. 네, 네. 그건 이제 MZ들이 많이 쓰는 표현 아닙니까? 네, 일십.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번 그 문자 일십 논란에 대해서 어떻게 보십니까? 일단 그 내용을 보면 김건희 씨는 애지간히 사과하기 싫다는 생각이 좀 들었고요. 왜냐면은 막 자기 대선 지지율 막 10% 떨어졌던 거 얘기하고. 네, 그런 얘기하죠. 뭐 근데 당신이 하라 그러면 하겠다. 이런 식으로 얘기하잖아요. 예. 그래서 뭐 이런 뭐 그걸 가지고 또 그렇게 논쟁을 주고받고 뭐 나경원 씨는 그 연판장이 내 연판장과는 다르다. 네. 나는 현역들이 한 거고 저 원외 당협위원장들이 하는 거랑은 난 비교하지 말라고 기분 나쁘다고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요게 현실이거든요. 근데 뭐 다 그런 짜치고 이런 건 둘째치더라도 네. 이 댓글팀 예.
제가 댓글팀. 계속 맞아요. 말씀드리지만 제가 댓글팀. 이명박 정부에 한때 낚였다가 넘어오게 맞아요. 된 그 문제 본질이 그 댓글 공작이었잖아요. 그래서 댓글팀이 가장 많이 꽂혔어요. 그리고 어제 이준석 그 대표 의원도 그와 관련한 얘기를 했죠. 그래서 이 면책특권 그 있는 데서 내가 얘기하겠다. 예. 슬쩍 뺐고 오늘 장예찬 전 최고가 예. 이제 또 한동훈 씨의 그 댓글팀 얘기를 했죠. 이거 어마어마한, 이거 엄청난 이슈인데 사실 이상한 거에 좀 묻히고 있는 것 같거든요. 좀 이건 좀 제대로 파볼 필요가 있다.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결국 댓글팀이 남는다. 댓글팀이 남는데 저는 네. 지금 이제 미국에 대통령 후보가 가 있지 않습니까? 네, 하와이에? 뭔가 또 큰일이 일어나지 않을까. 한동훈 후보가 경선 완주를 못하게 하는 뭔가 또 그런 큰일이 벌어지 않을까. 저는 그런 또 왜냐면 나가 직감이 있을 때 들더라고요. 뭔가 일어날 일이에요. 아, 맞아요. 나가 있을 때 나가 일어나죠. 있을 때. 김기현, 이준석 뭐 이런. 네, 그때도 그랬고. 네. 이번에도 뭔가 지금 근데 뭔가 좀 있나요? 진행되고 혹시 있잖아요. 오마이티? 오마이티 진행되고 취재하는 게 있지 않 제 있습니까? 육감입니다. 봐봐. 취재를 하는 게 아니야. 그냥 지 느낌이야. 믿지 마. 직감으로. 박정을 기자로 생각하지 마. 느낌으로 해. 뭐 하는 거예요, 지금 느낌으로 기자가. 일단 기도를 좀 해봐야겠어요. 아, 중요합니다. 네. 한 자리 성공입니까? 바라면. 네. 성공이십니까? 왜 이러세요, 진짜. 유행 따라. 네. 유행 따라. 직감을 믿어야 된다. 아니, 근데 직감을 믿어야 이제 된다. 박정우 기자 이제 박정우 기자 추측으로 얘기한 거지만 그런 일이 일어난다고 하면 만약에 네. 한동훈이 가만히 있을 거라고 생각하세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가만히 못 있으니까 이제 또 거기도 제가 예전에 악플러 얘기를 좀 했었는데 네. 저도 프로게이머 시절에 네. 그 막댓사수라고 있어요. 어. 마지막 댓글 내가 남겨야 된다. 아, 그런 게 있어요? 네, 요게 좀 자존감 많이 낮을 때 아, 마지막은 끝까지. 무조건 내가 남겨야 이기는 거다. 요런 거를 이제 국회 나와서 보여주는 거 보고 야 저거 내가 중2, 3때 하던 짓을 지금 나이 다 먹고 와가지고 국회에서 의원들이 뭔 얘기하면 끝에 꼭 자기가 막 다치려고. 이게 사실 되게 좀 웃긴 거거든요. 근데 그런 모습을 보일 때 야 왜 저러지 했는데 그리고 나서도 계속 그런 모습 보였잖아요. 네. 그러니까 이제 이 상황에서도 자기가 이제 물러서면은 아까 그 박정우 기자의 말씀처럼 예. 뭔가 터질 수 있다는 것도 자기도 알 겁니다. 누구보다 김건희 씨가 어떤 사람인지 잘 아니까 대답을 안 했다고 보는 거거든요. 예. 그걸 어떻게 활용할지 아는 사람이니까 서로. 그래서 이게 그러다 보니까 저는 절대 물러설 수가 없고 계속 서로 치고받고 할 수밖에 없겠다. 물론 이게 쇼라고 보는 시각도 있긴 합니다만 그건 그렇다고 아닌 것 하더라도 같아요. 이게 뭐 그 출혈이 너무 큽니다. 맞아요. 댓글팀 아무튼. 그렇죠. 저희도 댓글 좀 많이 남겨주세요. 댓글팀 그 팀이 가도 오는 거 아니에요? 83명 와 있습니다. 아, 거의 그래요? 100명이 다 되어가고 있습니다. 100명으로 봐야죠. 곱하기 100. 100에 곱하기 100. 8,300명이 보고 계십니다. 300명. 네. 아, 근데 저는 그 보고 있다. 댓글팀 얘기 약간만 더 예, 붙이면 예. 그 이명박 정부 때 예. 그 댓글 공작 심리전이죠. 예. 국정원에서 그때 엄청난 일들을 저질렀습니다. 그렇죠. 그리고 네, 맞습니다. 결국에는 윤석열 정부 들어서서 예. 자기 손으로 잡아 넣었던 그 댓글 공작 멤버 대표적으로 김관진, 원세훈 예, 이런 사람들 맞아요. 자기 손으로 다 풀어줬거든요. 예. 그럼 과연 지금 다른 사안에서도 보면 다 이명박 정부랑 똑같이 가고 있습니다. 그럼 그 댓글 공작 팀들은 뭘 하고 있을까? 이건 충분히 합리적으로 의심할 수 있다고 보는 거고요. 더 나아가서 이 댓글팀이 만약에 한동훈 씨를 띄워줬다 치면 예. 한동훈 막 아이돌 같아요, 막 BTS 같아요 이런 글 엄청 달렸잖아요. 오. 과연 그럼 그런 것만 남겼겠냐? 저들이 민주진영에 와가지고 예. 유튜브 예. 커뮤니티에 와서 민주진영 지지자인 척하면서 여기저기 막 이간질하고 이쪽에 와가지고 박정우 기자님 얘기하고 그러니까. 저쪽에 가가지고 또 최진봉 기자님 얘기하고 이거에 발끈하면 야 발끈했더라. 그럼 맞아. 사람이라는 게 감정이 상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럼 진짜 싸움이 돼요. 그리고 빠지는 거 댓글 공작 충분히 그렇게 할 수 있는 그러니까 겁니다. 가끔 매불쇼 와서 내 욕하는 사람도 있거든요. 그건 진짜인 것 같기도. 아, 뭔 소리야? 진짜예요. 저기도 바로 이런 댓글 공작 아니에요? 아니에요. 국민의힘 지지자들 근데 와가지고 실제로 그런 사람 많습니다. 나를 왜냐면 욕하고. 이게 제가 막 음모론을 펼친다고 하는 사람도 있거든요. 근데 보세요. 오프라인에서 네, 네. 대표적으로 안정권 씨 다들 아시죠? 예, 그렇죠. 안정권 씨 이재명 지지자 옷 이렇게 입고 오프라인에서 설쳐댔어요. 오프라인에서도 그런 식으로 나와가지고 쇼를 하는 사람들이 온라인에서 예. 얼마든지 계정 만들어가지고 익명의 뒤에 숨어가지고 막 떠들어대고 그러다가 뭔가 이제 수사망이 이렇게 좁혀지면 어떻게 합니까? 아, 표현의 자유 억압이다. 실제로 나경원 씨가 예전에 일베 폐쇄를 반대한다면서 예. 표현의 자유를 가지고 얘기했었어요. 그래놓고 저랑 안진걸 선생님을 고소했었죠. 하지만 불송치됐습니다. 불송치됐구나. 그러니까 저들은 저런 인간들입니다. 그래서 온라인에서도 충분히 그런 표현의 자유, 익명성 그 무기를 가지고 예. 얼마든지 여기저기 분탕치고 다닌다. 그러니까 모든 민주당을 비판하는 여론이 혹은 유튜버들을 비판하는 게 다 공작이라는 얘기가 아닙니다. 예. 다만 그 사이에 자꾸 여기저기 이간질하고 다니는 사람 분명히 있다 봅니다. 그러니까 제가 피해자예요, 댓글에. 댓글 부대의 피해자. 매불쇼 와서 그런 사람이 있어요. 최진봉을 하차시켜라.
몇 명 안 돼요. 그거 그래 몇 명 안 됩니까? 네. 진정성 좀 알아주세요. 진전성이라뇨? 댓글 부대예요. 아 그러면 몇 명이 안 되면 부대는 그는 아닌 것 같아요. 자, 마지막으로 이제 4분 정도 남았는데 이재명 대표가 내일 이제 연임 네. 발표를 합니다. 어떻게 보세요, 황희도 이사는? 굉장히 기대됩니다. 왜 기대됩니까? 기대되냐면 예. 너무 저질스러운 국회를 우리가 보고 있었잖아요. 그래서 많은 분들이 기대를 하고 있었고 또 그 대한민국의 비전. 그러니까 단순히 뭐 윤석열 정부를 어떻게 끌어내리겠다 맞다 요런 차원도 물론 중요하지만 그 이후에 그러면 어떻게 할 것이냐. 예. 이게 보통 정치 저간여층들이 바라는 거 아니겠습니까? 예. 그래서 이재명 대표님이 그동안 기본사회를 또 주장해 오셨기 예, 때문에 그렇죠. 그와 관련해서 어떤 탄탄한 내용들을 준비해 오셨을까. 요것도 개인적으로 굉장히 기대하고 보고 있습니다. 박정우 기자는 어떻게 전망하십니까? 저는 이재명 대표 이제 출마 선언할 때 예. 누가 또 옆에 와 있을까? 저는 그게 또 궁금하더라고요. 누가 옆에 있을까? 누가 옆에 있을까? 오늘 뭐 어떤 기사는 김민석 의원 얘기가 나왔어요. 김민석 의원. 네, 얘기가 나왔어요. 그때 지난 총선 때 네. 실제로 막 정책실장도 하고 저도 그때 회의 몇 번 막 이렇게 했었거든요. 아, 그러셨군요. 굉장히 많은 역할을 하셨고 굉장히 스마트하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의미가 있는 게 오늘 예. 뭐 김두관 전 의원은 세종에서 맞아요. 출마 선언했지만 했죠. 이재명 대표는 당원전에서 합니다. 당원들과 함께하겠다 그 뜻을 계속 이제 보여주는 거고요. 아, 당원- 정책실장이 아니었냐 근데? 상황실장이었나? 상황실장. 네, 제가 잘못 총선 말했습니다. 상황실장. 네, 네, 상황실장. 네, 맞습니다. 죄송합니다. 네. 맥이 죄송합니다. 끊겼습니다. 아, 이거 바로 잡아야 돼서. 황희도가 박정우를 얘긴 겁니다. 아니, 이거 댓글 부대가 온라인에 있는 줄 알았더니 이게 오프라인도 있습니다. 오프라인에 여기 있었고. 오프라인도 이런 식으로 바로 갑니다. 있습니다. 네. 맥을 끊어버리고. 그래서 맥을 끊어버리. 근데 저는 실수했어. 김두관 전 의원이 뭐 출마하시는 거는 저는 긍정적으로 평가해요. 네. 근데 이제 오늘 모르겠어요. 그게 사실인지 아니면 모르겠지만 언론에 보도된 내용이 약간 조금 네. 박정우 기자 어떻게 보도가 됐죠? 뭐 일극책의 뭐 제왕적 네. 뭐 대표 뭐 이런 그렇게 네, 말씀을 이런 거. 하셨을까 모르겠어요. 그렇게 하실 필요까지 있을까 하는 생각은 듭니다. 그러니까 계속 말씀드리지만 자유와 다양성, 역동성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생각해서 네. 더 많은 분들이 나와도 전 좋다고 봅니다. 그럼요. 그 자체를 네, 비난하는 거 전 반대하는데 맞습니다. 나올 때 메시지가 무슨 사법 리스크, 뭐 제왕적 뭐 이런 얘기들을 갖고 나오면 그러니까요. 이게 뭡니까? 그러니까 나는 어떤 사회를 만들어 가겠다. 내 정책은 뭐고 내 비전은 어떤 방식으로 이뤄가겠다를 어필하면 좋겠다. 그렇죠. 개인적으로 그런 생각입니다. 그러니까 어쨌든 민주당 내에서의 경선이잖아요. 네. 근데 지금 막 뭐 국민의힘이 진흙탕 싸움 거의 뭐 난장판 수준이잖아요. 저는 그렇게 가면 안 된다고 생각해요. 정말 선의 경쟁을 하고 상생할 수 있는 경쟁을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맞습니다. 서로가 자극이 되고 네. 서로가 더 잘하려고 노력하고 이런 경쟁이 돼야지 제왕적 뭐 이런 얘기를 하시는 것은 약간 좀 지나치지 않나 하는 개인적인 생각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국회 상황, 뭐 국정 상황을 보면은 민주당이 거의 여당 역할을 하고 있잖아요. 그렇죠. 네. 그런 지금 상황이죠. 여당 국민의힘 전당대회가 정말 진흙탕 싸움이고 개판 5분 전이다 이른바 그런 표현 하셨죠 교수님이. 내가? 제가 들은 것 같은데. 내가 언제 들은 것 그랬어요? 같습니다. 네. 들은 것 같아요. 네. 허위사실 유포입니다. 그런데 예. 이 민주당이라도 정말 비전과 대한민국의 미래를 위해서 여러 가지 시급한 현안이 있는데 거기에 국민들이 딱 들었을 때 아 맞아 저 길로 가면 되겠구나. 그렇죠. 그런 비전 경쟁, 정책 경쟁 했으면 좋겠다 그런 바람이 있습니다. 네. 맞습니다. 그래서 저는 뭐 말씀 아까도 드렸지만 선의 경쟁을 통해서 민주당이 정말 활력 있는 정당 그리고 혼자 나오시는 것보다 경쟁자가 네. 있는 게 좋다고 생각해요. 그러나 그 경쟁이 지금의 국민의힘 모습처럼 가면 안 된다. 그건 정말 공멸이다. 그런 생각이 들기 때문에 더 야당이 힘을 모아서 윤석열 정권의 잘못된 부분을 바로잡아야 되는 책무가 있기 때문에 그런 책무를 감당할 수 있는 범위 내에서 이루어졌으면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공감합니다. 예. 공감하세요. 공감합니다. 박정우 기자. 공감합니다. 알겠습니다. 이제 마칠 시간이 됐습니다. 네. 민서유 최준봉의 정치조사 시즌 4 봉톡입니다. 봉톡. 위에 보시죠? 봉톡이라고 왼쪽에. 왜 웃어? 귀엽네요. 비웃습니까? 귀엽습니다. 봉톡. 아이 귀여워. 네. 귀여워. 봉톡 82명. 8,200명. 아, 8,200명. 곱하기 100입니다. 아, 근데 네. 점점 이 성장하는 모습 보여요. 점점 근데 이게 동접이 성장하고 늘고 있는데 있습니다. 앞으로 2번밖에 안 남았어요, 지금. 막 그래요? 성장하고 있는데 끝내야 돼요. 급성장하면 됩니다. 진짜 10,000명 갈 때까지 한번 쭉 가보죠. 그렇죠. 10,000명 갈 때까지. 계속 할 수 있겠네. 한 40년 정도 하면 가능합니다. 네. 어쨌든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희는 여기 계신 분들이 너무 소중하고 우리와 함께 마음을 그렇죠. 모아서 민주당 서울시당이 정말 민주당이 견인차 역할을 할 수 있는 그런 시당이 될 수 시도당이 될 수 있도록 많이 힘 모아주시고 민서희는 계속 여러분만 보고 가겠습니다. 진실의 목소리를 전하는 박정우 기자 늘
날카로운 촌철 살인의 말로 우리를 시원하게 해주시는 황희도 이사와 함께 끝까지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민서유 봉톡 함께 해주셔서 감사하고 저희는 다음 주에 변함없이 7시 40분에 다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화요일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Breakdown.